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5일입니다.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기자는 연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답변을 유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자의 질문은 간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마이크만 잡으면은 질문이 길어집니다. 가끔은 일장 연설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장관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이 더 높여진다고 착각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자들은 한국 기자들의 이런 질문 형식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구나. 질문하는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을 알리는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외국 기자들 중에서. 그런데 기자의 결정적 질문이 정치인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들이 국민들이 꼭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린다면은 2018년 동계올림픽 전야제 리셉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상가로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 신영복을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한다는 고백을 했고 이게 언론에 의해서 거의 비판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뜻있는 사람들이 그 대목에 밑줄을 치고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당신의 사상은 뭐냐? 당신도 김일성주의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물었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사상가로 존경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바꾼 기자의 질문이라고 할까요? 그걸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198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마지막 토론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을 때 사회자는 CNN 앵커맨 버나드 쇼였습니다. 공화당 후보 조지 부시, 당시는 부통령입니다. 조지 부시와 민주당 후보 마이클 두카키스의 지지율은 당시 비등했습니다. 조지 부시는 그 뒤에 대통령을 한 또 다른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죠. 그리고 두카키스는 당시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습니다. 이 쇼 앵커맨은 첫 질문을 두카키스 후보에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사님, 만약 키티 두카키스 부인입니다. 키티 두카키스가 강간당한 뒤 살해되었다면 귀하는 그 살인자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만약 키티 두카키스가 강간당한 뒤에 살해되었다면 귀하는 그 살인자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토론장에 있던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는 그 질문이 너무 직설적이라는 중얼거림이 일었다고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중계방송사의 카메라는 방청 중이던 두카키스 부인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협약에 따라 후보에게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인들이 두카키스의 입을 지금 주시하고 있을 때 두카키스는 머뭇거리지 않고 사무적으로 즉답을 했습니다. 버나드, 나는 찬성 안 할 겁니다. 내가 평생 사형제도에 반대한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매사추세츠 주에는 사형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범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카키스 후보의 마치 자판기 같은 대답을 들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걸로 선거는 끝났다는 분위기가 삽시간에 퍼졌다고 합니다. 두카키스의 대답이 잘못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답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감정의 기복도 드러내지 않는 그의 무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부인이 강간 살해된 경우에 대한 비정한 질문인데 어떻게 아무런 고민이나 주저함도 없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일반적 정서에 딱 걸린 겁니다. 두카키스 지지율은 떨어졌고 이걸로 선거는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사형 폐지론자의 위선이 심판받은 셈이죠. 그런데 이 버나드 쇼는 이 역사적 질문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 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생각해낸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너무 가혹한 질문을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의 설명은 이래 했습니다. 나는 그런 미움을 받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그 토론회에서 나는 옳은 질문을 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역사적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자가 한 게 아닙니다. 1950년대 용공 조작의 메카시 선풍으로 유명한 조셉 R. 메카시 미국 상원 의원의 몰락을 부른 것은 한 변호사의 결정적 질문이었습니다. 메카시는 1950년에 미국 정부에 수백 명의 소련 간첩이 침투하였다고 폭로해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중공군 개입으로 위기가 물러뛴 미국 대중을 자극하기 좋은 소재였습니다. 또 상당 부분 근거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무리를 했습니다. 상원에는 관련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 위원장이 되자 메카시는 수백 명을 증인으로 불러 텔레비전 중계하에 지독한 신문을 했습니다. 그는 1954년에는 육군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육군 지휘부에 간첩이 침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육군도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보스턴에서 개업 중이던 조셉 웰치 변호사는 1954년 6월 9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메카시는 웰치 변호사의 한 동료 변호사가 공산주의 조직과 관련이 있다면서 캐고 들어갔습니다. 웰치 변호사는 반격을 개시했는데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순간까지 나는 귀하의 잔인함이나 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도발적으로 말을 꺼내니까 메카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메카시가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자 웰치 변호사는 메카시의 말을 중간에 끊고 화를 내면서 유명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상원 의원님, 이 젊은이를 더 이상 죽이려 들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했잖아요. 귀하는 예의라는 걸 모릅니까? Have you no sense of decency? 이게 결정타였습니다. Have you no sense of decency? 귀하는 예의라는 걸 모릅니까? 라는 말에 중계방송을 보던 미국인들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메카시의 무례한 행태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의 울분을 대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메카시의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 국민들이 비로소 용공 조작의 공포심에서 벗어났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메카시는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되고 상원이 나중에는 그를 징계하고 공화당이 그를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3년 뒤 메카시는 쓸쓸히 죽었습니다. 요사이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표류해가지고 북한군에 붙잡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피살된 후에 여론이 악화되자 그 공무원을 월북자로 조작하도록 한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기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귀하는 아들 문준용 씨가 해수부 공무원과 같은 처지에 빠져도 잠만 주무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표정이 나올까요? 어떤 말이 나올까요? 그게 문재인 씨를 정치적으로 파멸시키지 않을까요? 이런 결정적 질문. 귀하는 아들 문준용 씨가 해수부 공무원과 같은 처지에 빠져도 잠만 주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많아야 권력이 겸손해집니다. 감사합니다.